자,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의해서 오늘 다시 한번 두 사람이 구속되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수위를 입고 구치소에 대기 중인 두 사람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있었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모습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장면. 자, 여기가 어디죠? 네, 여기가 서울중앙지법법원인데요. 오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오전 10시 반부터 3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그 영장실질심사 도중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이었다고 합니다. 네. 대통령 지시 있었던 거 맞습니까? 조윤선 장관이 실장님이 지시하셨다고 했는데 한 말씀만 해주시죠.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여전히 부인하십니까? 소명 어떻게 하셨나요? 어떤 점 소명하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스터 법질서로 불렸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굉장히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결국 이제 차에 오르고 있습니다만 기자들이랑 뭐 바짝 붙어가지고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보이는군요. 그 영장실질심사에서 아무 말이 없었다는데 영장실질심사에서 지금은 그 전에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검사와 변호인이 서로 묻고 이랬거든요. 요새 영장실질심사는 그 검사가 영장 발부대한 사유를 쭉 설명하고요. 그다음 그 판사가 그게 비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네. 피의자죠. 네. 대상자한테 묻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판사가 만일 그 김기춘 실장에게 별로 물어볼 게 없다. 기록으로 검사는 충분하다면 별로 안 물었을 것이고 네. 따라서 김기춘 실장도 별로 말 안 했을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근데 저건 어떤 마음가짐으로 봐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구속되느냐 마느냐는 그 판사의 결심에 따라 오늘 밤쯤 결정이 날 텐데 어떻게든 구속을 피하고 싶어서 뭐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근데 그 피의자가 판사가 묻지 않는데 말하진 않습니다. 네. 검사나 변호인이 묻겠다고 판사한테 허락을 구하고 묻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렇지 않으면 그 피의자 본인이 내가 왜 영장이 발부돼서 안 되는가 이런 거 설명할 기회는 없습니다. 자, 조윤선 장관도 비슷한 상황이었죠. 예. 같은 입장이죠. 특히 조윤선 장관은 지금 블랙리스트에 관해서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네.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뭐 한 발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처럼 기자들이 이제 붙어서 질문하고 있고요. 방어원들이 일단 뭐 사고를 막기 위해서 조금 제재를 하고 있는 장면 같아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윤선 장관이 취재진에 둘러싸여서 방어원들과 밀착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조윤선 장관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춘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해서 개입한 정황이 발각돼서 그거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고 또 문체부 1급 공무원들에 관련해서 부당하게 인사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 실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글쎄 답하기 굉장히 난처했을 것 같은데요. 보겠습니다. 장관 사퇴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 다 인정하셨어요? 김기춘 전 실장이 지시한 거 맞습니까? 한마디는 하고 가세요. 장관이 마지막에 서시는 거 말씀하시죠. 자, 뭐 반복되는 저 장면, 뭐 비슷한 장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아직까지는 이제 혐의라고 돼 있고 구속 영장에 보면 특별검사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지만 아직 그 내용 자체는 공개된 게 아니죠.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은 영장 청구 사실은 사실 일반인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저희들도 영장 실질심사 들어가기 전에서 검사의 영장 청구 사실을 알아야지 무슨 방어를 할 수 있어가지고 네. 아주 애를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결국은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는 강요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체부 1급 공무원 6명에 대한 사표 강요. 그다음 김기춘 실장은 지금 결정적인 게 김영한 수석의 그 수첩에 있죠. 김기춘 실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이라고 그러면서 어떤 진보적인 문화예술인에 대해서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한다. 근데 그 조윤선 장관은 그에 비해서 어떤 이런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그 직접 라인에 있지는 않았어요. 다만 정무수석이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나 누구의 그 지시에 의해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 네. 과연 김기춘 실장과 달리 조윤선 장관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될지 저는 네.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그럼 방전은 이제 사파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만 노컷 뉴스라고 CBS 방송이 하는 인터넷 매체에서 조윤선 장관이 자백했다. 이렇게 다 진술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나한테 지시했다고 다 진술한 것처럼 기사를 썼는데 근데 바로 아니라고 예, 부인했죠. 부인했죠. 그리고 그게 맞는 게 네. 조윤선 장관이 청문회부터 계속적으로 특검 조사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전혀 관계없다고 부인해 왔기 때문에 갑자기 그 영장실질심사에서 그렇다고 말할 리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노컷 뉴스인가에서 오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뭐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가짜 뉴스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다양하게 신뢰의 정도가 천차만별인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아주 선별해서 엄선해서 하나하나 여러분께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혐의를 저희가 쭉 보여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혐의가 구체적으로 검찰이 어디까지 수사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는 영장이 발부될 때쯤 알 수 있는 건가요? 예. 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되거나 하면 그때서야 기자들이 그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영장 청구가 어느 범위까지 됐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죠. 과연 대통령이 김기춘 실장한테 지시를 했는지 그것도 아직 알 수 없고 장관에게 당시 정무수석에게 지시를 했는지 그것도 아직 알 수 없고 어쨌건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이제 구속 직전 그 위기에 몰린 건 맞지만 뭐 김종덕 장관이나 정관주 차관 옛날 비서관 신동철 비서관 이 사람은 이미 세 사람이 구속돼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 이재용 전 부회장하고는 좀 사안이 좀 다를 것 같다. 네.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 사유에는 법리, 그다음 소명 부족 2개가 있었는데 네. 이런 지금 그 정관주 차관 이런 사람들이 구속된 걸 보면은 법리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법원이 볼 것 같아요. 네. 다만 이 진짜 블랙리스트 작성에 김기춘 실장이라든가 조윤선 장관이 개입했냐 안 했냐 네. 이 사실관계 소명이 그러니까 그게 입증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결국 오늘 오전에 실질 심사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관행대로 한 자정 무렵 다 돼야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리고 조윤선 문체부 장관 현직 장관입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미스터 법질서로 불렸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구치소에 머물면서 이 영장 발부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 좀 이 시대 비극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